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좋지 않은 장에 나와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또 나와서 또 여러분들과 좋은 얘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런 하락시에 오면은 본업에 또 충실하지 않겠습니까? 원화채굴. 그렇죠. 원화 채굴 하면서 또 이번에는 저도 또 다른 또 시도를 해봤어요. 또 이번에 선물을 좀 하면서 또 이렇게 시장을 좀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앞에 인터뷰가 작년 10월 말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인터뷰가 5월 이제 부처빔 이후 다들 패닉 상태에 빠졌던 당시 1년 전. 그때였고요. 예. 그럼 일단 10월 말에 그때 진행했던 인터뷰 잠깐 인터뷰를 리뷰를 한번 해보면 방금 우리가 인터뷰하기 전에 같이 한번 영상을 봤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맞았던 부분도 있고 다소 예상을 벗어났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좀 저희도 보고 놀랐어요. 재밌었어요. 일단 맞췄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에는 하락장이 시작될 거다. 예, 그렇죠. 2022년에는 올해는 하락장을 예상을 했었고 작년 당시에 그리고 플랜 B가 2022년 내년에도 오른다. 그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앞에 인터뷰했던 5월 당시에는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더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반면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가 10월 말이었는데 이때쯤에 11월 한 9일, 10일쯤에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그 이상으로 힘을 더 내질 못했어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소위 1억 간다? 그거는 달성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래요. 저도 작년에 구독자분들하고 작년 언제서부터가 열심히 이제 테이퍼링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왜냐면 연준에서 두 번째로 실시하는 테이퍼링 이야기니까 2013년에 예를 들고 예상을 했었죠. 그 당시 예상에 이제 가장 꼭대기가 11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저 또한 매뉴얼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오를까봐. 저도 에버그림님과 얘기할 때 만약에 한 번 더 상승장 불장이 온다면은 그때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안 오더라도 나는 연초 22년 초 때부터 불장이 안 오더라도 나는 정리를 하겠다. 왜냐하면 하락장 오는 거를 예상을 했었으니까. 그쵸. 일단은 그 당시에 더 갈 거라 했지만 저희도 22년에 하락장을 예상을 했었고 반반 전략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또 대응을 했었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제는 이제 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들을 좀 돌이켜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뭐 안 좋은 소식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만큼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상용적으로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투자와 어떤 재정적 문제 이런 거에 참 많이 타격을 입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확신을 참 많이 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느낌은 이제 제 또래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주식보다 오히려 더 코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왜 그렇게 코인을 많이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코로나발 사태로 코로나가 있는 후에 네. 많은 자산들이 다 상승했잖아요. 특히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층들은 내가 저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빨리 불려야 되는데 그게 코인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24시간 또 가능하고 뭐 10배, 100배를 보여주는 시장이 코인 시장이었으니까.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라서 지금 상황을 지금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뭐 최근에 테라 루나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더리움 관련해가지고 많이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전에 18년, 19년 때 그 하락장 때도 이더리움 ICO파 하락장이 크게 작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스캠 코인들이 많이 이제 무분별하게 발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진행했던 거고 그런 게 결국 터지면서 하락장에 더 큰 하락장을 유발시켰던 건데 마찬가지로 다음 하락장이 온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이더리움 관련 디파이발 하락장이 시작될 거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디파이로 인해서 정말 많이 또 담보대출을 일으키고 그게 또 청산 관련 여러 문제가 또 많이 있잖아요. 상승장 때는 좋은데 이 하락장 되면 청산이 많이 되잖아요. 좀 없는 돈을 많이 더 부풀려서 지금 이 시장을 펌핑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꺼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이게 지금 연쇄 반응 아닌가요? 자꾸 옆에서 옆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옆 동네가 또 영향을 받고 이 버블이 언제쯤 진정이 될지. 저는 이번에 이런 디파이발 하락장을 보면서 좀 더 놀랬던 게 개인들뿐만 아니라 거대한 VC 기관들조차도 디파이발 담보대출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었다는 게 저는 좀 놀랐었고요. 보시면 이번에 3에로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청산도 된 적이 있고 청산 계속 위기에 닿고 있잖아요. 작은 그런 규모의 VC도 아닌데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청산의 위험에 놓아질 수도 있고 지금 또 블록파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직 이게 끝나진 않은 것 같다. 더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더 청산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플러스로
채굴업자들이 지금 한계가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격대가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이제 본전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지금 실정인데 음. 결국 지금 갖고 있는 거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또 웃긴 게 비트보다 이더리움을 또 먼저 팔더라고요. 그렇죠. 예, 채굴업자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중소형 좀 자금단에 허덕이는 또 채굴업자들은 갖고 있는 비트나 이더 물량을 또 던질 거고 그러면서 아직 이 하락장의 끝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인터뷰 영상 때 하락장의 포인트를 저희가 리뷰를 해보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쯤에 예상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이 그때 오는 게 아니라 하락장의 이 저점, 졌죠. 완전한 저점을 22년 말, 23년 초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아직 하락장 끝난 게 아니다. 근데 또 희망적으로 얘기하면은 반년 정도만 또 기다리면 저점을 지나 또 새로운 또 상승장이 시작될 거다. 이런 말을 좀 전달해 두고 싶네요. 근데 지금의 하락 속도를 지금 보시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보면은 낙폭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났고 빨라요, 확실히. 어쩌면 그 시기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11월 얘기도 나오고 뭐 11월, 12월 뭐 저점일 수도 있다 뭐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은 20K잖아요, 지금. 20K, 예, 2만 불. 2만 불. 제가 볼 때는 한 원화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2천 이하서부터는 거미줄 방식으로 부분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또 완벽한 또 저점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코인 시장의 특성상 이 악질 부분이 있는 게 이제 하락장 끝을 딱 주고서 횡보를 꽤 해요. 그러면 맞아요. 이 사람들이 저점이다. 바닥 다지고 있다. 라고 인식될 때쯤 갑자기 또 한 30% 내려 꽂습니다.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을 맛보게 해주는 게 정말 이 비트코인이거든요. 코인들. 그래서 이게 횡보한다고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마음 놓으시면 안 되고 항상 그 현금을 보유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뭐 그때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 좀 심심하잖아요. 중간에 지금 붕 떠 있고.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물은 안 했었는데 개인들도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락장이 올 거를 미리 그래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선물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바이비트 이런 큰 거래소에서 저배율로 조금 숏 해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배 숏, 2배 숏 아주 저배율로 또 높게 하면 또 청산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스크 해칭하면서 숏 해칭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거래소 코인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코인으로 선물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숏을 걸어서 떨어지면은 코인 개수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최근에 개수가 많이 늘어났겠네요. 예, 뭐 한 3배 정도 저는 개수를 늘렸습니다. 하락장에도 이런 기회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선물 거래 그런 걸 아예 손도 안 대는지라 현물러인지라 참 요즘 시기에 할 게 없는데 또 할 걸 지금 잘 만들어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특히 거래소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런치패드, 뭐 런치풀 그런 거를 참여하면서 또 개수도 늘리기도 했고 또 숏을 하면서 또 코인 개수를 늘려가면서 다음 상승장을 좀 대비하고 있었죠. 그렇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2년이 되는 부동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한 개를 처분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조금 나눠서 분산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일부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비트와 이더 를 이제 위주로 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통해서 유망한 알트코인을 씨 뿌리기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또 에버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